토트넘의 미래와 손흥민의 행보. 토트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바로 레비 회장이죠. 레비 회장은 결승전을 앞두고 무리뉴 감독을 경질시켜 버리기도 하고 감독을 4개월 만에 경질시켜 버리기도 하며 최고의 스트라이커 케인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할 월드클래스 선수를 20만 파운드로 동결시켜 버리는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팀의 회장인 동안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해봤지만 리그 17위를 해도 레비아웃이라는 플래카드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여전히 구단의 회장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 후에 레비 회장은 헌사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돈 얘기는 꺼내지 않더군요. 감독과 선수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클럽의 분명한 목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이며 매 시즌 최고의 영예를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을 맛보았고 이것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며 다음 시즌을 다시 시작합시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돈만 벌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우승이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팀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건 분명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손흥민에게도 매우 다행이죠. 손흥민에게도 목표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영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길 손흥민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쓸데없는 찌라시조차 나오지 않길 원하며 무조건 계약 종료 때까지 토트넘에 남는다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스케줄은 정해진 겁니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마무리하고 월드컵을 뛴 후 그때 성과에 따라서 손흥민의 행보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몇몇 레전드들은 손흥민이 사우디로 이적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만으로도 33살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때 결정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네가 정말 뛰고 싶은 곳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고 한 말. 그걸 결정하겠죠. 참고로 박지성은 무릎 때문에 은퇴를 했을 뿐 대부분 스포츠 스타들은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낭만적인 손흥민이 인조잔디의 조기 축구에서도 축구하는 손흥민이 그런 결정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건 먼 일입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몸 상태를 다시 끌어올려서 다음 시즌 이제 개인 커리어 욕심을 내는 플레이를 해줘야 합니다. 솔직히 이번 시즌처럼 손흥민이 플레이했다가는 정말 응원 포기할 것 같습니다. 리그 슈팅 39개가 뭐냐고요?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내년엔 경기당 슈팅 3개는 꼭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살라가 29골 넣었다고 난리도 아닌데 페널티킥 9골이고 슈팅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렌지 감독이 말했잖아요. 손흥민이 리버풀에 있었으면 손흥민도 살라처럼 골 넣었을 거라고요. 렌지 감독도 그런 전술을 모르는 바보 감독은 아닙니다. 팀의 역량이 거기까지 안 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손흥민의 나이를 생각해야 하고 수비 가담하는 손흥민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라는 올 시즌 거의 반 코트에서 활동했습니다. 38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챔스도 뛰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체력을 비축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마다 팀을 도우려고 계속 내려오고 이번 결승전 히샬리송처럼 플레이를 했습니다. 뒤로 전력 질주하는 것을 몇 번을 봤는지 진짜 눈에 아직도 그려지네요. 20대 중반이면 전성기 나이이니 오히려 수비 가담이 없이 뛰면 게으르다고 비판받겠죠. 하지만 이제 만으로 33살을 향해 갑니다. 렌지 감독이 그걸 감안하고 전술적 수정을 하고 손흥민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땐 인정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본래 골 결정력 최상위 선수였습니다. 그게 살짝 희미해진 것은 팀을 위한 헌신과 생각이 많아져서입니다. 이제 이룰 것도 이뤘고 렌지 감독도 시즌 3에서 더 재미있는 걸 보여주려면 손흥민 극대화를 선택하길 바라겠습니다.
토트넘 선수단 개편의 필요성. 앞으로 떠나지 않을 몇몇 선수가 있습니다. 비카리오, 포로, 반더벤, 우도기, 벤탄쿠르, 메디슨, 존슨, 솔로몬, 베리발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이적설들이 있었고 토트넘이 더 강해지기 위해선 더 강력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돈을 벌어놓았고 선수들을 팔면서 추가적인 돈을 쓰면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로메로만큼의 강력한 센터백이 꼭 필요하고요. 비수마처럼 기복 심한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베리발은 이제 조커 정도로 돌아가야죠. 스펜스는 그냥 임대 좀 다녀오고요. 스펜스는 삼선에서 활약하려면 좀 더 터프한 선수로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탄강가는 뭐 텔레비전 중계 정도로도 안 되죠. 다음 시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토트넘의 경험과 감독했던 명장들이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니까 토트넘이 다음 시즌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리고 레비 회장이 진심으로 그런 헌사를 남겼다면 스쿼드가 정말 강력해져야 합니다. 손흥민만 의지하는 팀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고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를 데려와야 합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 한 명도 데려와야 합니다. 산체스는 아직 모르겠는데 드라구시는 엔지 감독 스타일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거 이미 확인됐잖아요. 로메로가 떠날지 안 떠날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솔직히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로메로는 사고도 좀 쳤고 부상도 자주 있었는데 왜 로메로는 호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쿨루셉스키를 이참에 팔고 더 레벨 높은 선수 데려오면 딱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승했는데 목발 짚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쿨루셉스키가 고생은 했는데 그 스피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엔지 감독의 거취와 전술 변화. 엔지 감독의 거취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이번 38라운드에서 대패를 하자 눈치 없는 기자가 앞으로의 거취를 물었고 엔지 감독은 매우 황당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을 했는데 거취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토트넘의 중요한 순간이다. 그동안 나는 오랜 시간 성공하지 못했던 구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내가 맡았던 팀들은 내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다. 지금이 토트넘의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다. 그는 토트넘을 계속 맡을 것이고 맡고 싶다는 간접적인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부임하기 전 토트넘은 리그 8위였는데 첫 시즌 5위와 함께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권을 땄다. 그리고 2년 차인 이번 시즌엔 갈망하던 트로피를 들었고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획득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더 높은 위치에서 경쟁할 것이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도전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나는 충분히 입증했다. 고했습니다. 전술적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건 전제로 해야 합니다. 현재 BBC에서도 그냥 2년 동안에 엔지 감독이 했던 경력만 보고 지금이 가장 경질할 좋은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엔지 감독은 때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27%의 점유율로 우승했습니다. 이전에 엔지 감독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죠. 그가 선택하는 건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라인을 올린다는 이번 시즌은 그 경우가 매우 드물었죠.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선수가 바뀌어도 감독이 바뀌어도 토트넘은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스날한테 배워야죠. 나머지인 부상자 속출과 선수들 레벨 차이가 분명 있고 리빌딩하듯 어린 선수들로 모험을 걸었기 때문에 엔지 감독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콘테 감독도 보면 당시에 4위를 올려놓고 마치 이제 앞으로도 그런 전술로 나갈지 알았는데 페리시치를 데려오더니 손흥민의 활용도를 극소화해 버리면서 변화를 줬죠. 그리고 쉬고 다시 돌아와서 나폴리를 맡았을 때는 아예 또 포백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100억 가까이 받으면서 그냥 고집만이 아니라 선수들 역량과 상황 경험에 맞춰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토트넘은 아스날, 리버풀 같은 철인들로 가득한 팀이 아닙니다. 확실히 미드필더에서 강하면 팀 성적은 따라오게 되고 기복도 적게 됩니다. 맨시티가 무너진 것도 바로 미드필더의 불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손흥민은 다음 시즌 무조건 잔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 다스리고 한 시즌 더 토트넘 응원해 봅시다. 유로파리그 우승 절대 못한다고 당당히 댓글 남기신 분들, 저와 내기도 하신 분들, 스포츠 모르는 겁니다. 토트넘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손흥민, 더 큰 우승, 그런 우승할 방법은 없겠습니까?